안녕하세요.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권프로입니다. 저는 유튜브에서 장사 권프로라는 채널을 통해서 장사 관련 콘텐츠 그리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저도 물론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질문 자체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. 요즘 뜨는 브랜드와 유행 안 타고 길게 가는 브랜드. 사실 조금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. 요즘 뜨는 브랜드를 정의하기도 그리고 유행 안 타고 길게 가는 브랜드라고 단정 짓기도 사실상 힘들거든요. 다만 이렇게 가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뜨는 브랜드의 경우는 생긴 지 1년 미만의 전국 100곳 이상의 가맹점이 분포되어 있는 핫한 아이템, 그리고 유행 안 타고 길게 가는 브랜드는 적어도 5년 이상 꾸준히 가맹점 50개, 1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. 이것도 아주 개인적인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각자의 기준은 달라질 것 같아요. 문제는 이 창업자의 상황인데요.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창업자가 장사를 단순히 2년에서 5년 미만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뜨는 아이템으로 반짝하는 장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, 그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오래도록 이 노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꾸준히 오래가는 브랜드를 선택해야겠죠. 이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보통 핫한 아이템을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 수익을 제법 보는 사람들은 일명 이 촉이 좋아요. 그래서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져나와야 할지 대략적인 감으로 판단을 하고 진입하죠. 예를 들면 생과일 주스가 핫했던 수년 전에 진입을 해서 몇 해 여름을 지나고 나서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죠. 보통 이런 식으로 아이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. 요즘은 현실적으로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요. 왜냐하면 이미 창업시장의 지식 단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. 오래전만 하더라도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매수자들이 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, 지금은 시장 자체도 좋지 않을 뿐더러 매수 희망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설렁설렁하게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. 개인적으로는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가는 브랜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그 이유는 상품성 때문에 그래요. 상품성. 이 반짝하는 아이템의 경우는 상품성의 질이 그리 좋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퀄리티가 무척이나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입맛의 변화, 빠른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. 우리의 입맛은 늘 변화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. 본사에서도 그때그때 신메뉴를 내놓긴 하지만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그 트렌디함을 놓치면 바로 사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국적인 평균 매출이 크게 상회하지 않은 아이템,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브랜드, 추가로 면적당 매출이 좀 높고 폐점이 연간 많아지는 것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물론 본사와 가맹점을 두루 둘러보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깊게 파악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. 여기서 거주지 및 매장을 운영할 장소에 대한 부분과 프랜차이즈를 보는 안목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. 우선 거주지 자체가 이 상권 발달이 그리 크게 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주변에서의 핫한 아이템은 지양해야 돼요. 이유는 불 보듯 뻔하게 폭발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.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 개설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에 상권 발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핫한 아이템이라는 건 좀 전에도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긴 했지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는 아이템일 경우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 상권의 아주 작은 곳이라면 예외로 둬야 하는 부분이에요. 주거지 주변이 아니라 큰 상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. 그만큼 창업비는 많이 들겠죠. 프랜차이즈를 보는 안목은 사실 최근에는 그리 갑질을 하는 본사는 거의 없어졌어요. 가맹법 자체도 이 가맹점주 위주로 많이 변하고 있기도 하고요. 다만 이 정보 공개서를 전혀 보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가 훗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드시 가맹계약서와 정보 공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마시고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건 핫한 아이템이든 길고 오래가는 아이템이든 마찬가지이고요.
그렇게 정보공개서를 읽다 보면 본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게 되고, 만약 읽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이 담당자에게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. 계약서라는 게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단어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, 또 브랜드만의 고유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,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.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이 담당자가 해당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면 다시금 생각을 해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. 자, 정리를 좀 하자면, 예비 창업자분이 가진 장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지, 그리고 거주지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및 적어도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라도 확실히 알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가 되겠네요. 끝으로 스스로 요즘 뜨는 브랜드와 유행 안 타고 길게 가는 브랜드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준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도 좀 있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스스로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좀 매해 폐점과 신규 가맹점의 숫자로 파악을 해봐도 좋고요.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장 등록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